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당위원장 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후보 공모에 신영대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장 선출은 5년 만에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얼팰리스 보석대 축제가 보석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열려 12일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50여 개 참여 업체들은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익산 영등동에 이어 함여르베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도심권 청소년에게 주어졌던 특화된 문화서비스 공간이 농촌 청소년에게도 제공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후보 공모에 신영대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도당위원장 선출은 5년 만에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재선의 신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압승,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강력한 개혁도당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는 공정한 경선과 합리적인 공천, 노컷 공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천은 노컷이 원칙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정청래 대표와 발맞춰 공정한 경선과 합리적인 공천으로 현장에서 단련된 후보들에게는 기회를 보장하고 실력 있는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직접적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재선의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시대적 명령과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전북의 대도약을 시대적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과 정치의 융합 리더십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능력 있는 지방 일꾼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장 선출은 5년 만에 양자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90%, 대의원 10%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투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당선자는 다음 달 2일 당원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이 지난 2023년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특화단지에 24개 기업이 9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 기업은 LS, LNF 등 대기업과 SK온, 포스코 퓨처엠의 합작법인 회배터리 재활용업체 등입니다. 한편 도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흔들리는 배터리 시장 속에서 재활용 기술을 앞세워 K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산지 쌀값이 1년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평균 23만 3,032원으로 지난 5일보다 6%가 하락했습니다. 쌀값은 지난해 11월 5일 18만 2,704원을 기록한 뒤 지난달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신곡 출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쌀값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의회가 전북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이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병원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전북은 2023년 기준 산재 보상을 받은 노동자가 4,600여 명에 달합니다. 일본 청년원이 소장하고 있는 관세음 응엄기에 익산이 백제 왕도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오늘 세계유산센터에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나다나 스코 도쿄대 교수는 일본 청년원 소장 사료인 관세음 응엄기에는 백제무왕 때 익산 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39년 제석사 화재 등도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며 익산의 고대문화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익산을 진정한 보석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보석도시 티파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 전략으로는 왕궁 보석산업단지의 청년창업 허브 재편, 중앙동, 창인동 일대 보석문화지구 조성, 왕궁과 도심을 잇는 순환버스 운영 등이 제시됐습니다. 군산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이 10,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2차 민생 쿠폰 지급 대상자 24만 3,006명 가운데 95.7%인 23만 2,570명이 신청했습니다. 미신청자는 1,436명입니다. 현재까지 지급액은 232억 3,720만 원입니다. 민생 쿠폰 사용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얼팰리스 보석 대축제가 보석 테마관광지론에서 열려 100만 점이 넘는 보석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국내 유일의 보석 판매 단지 익산 주얼팰리스.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진열장을 수놓습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보석 대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5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축제에는 장인들의 세공 기술이 담긴 100만여 점의 보석과 귀금속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너무 좋고 우아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축제 기간에는 순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또 기존 보석을 새 디자인으로 바꾸는 리세팅 서비스와 뉴 디자인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은 30% DC를 저희가 해드리니까 다른 구경도 많이 하시고 세척도 하러 오시고 세팅도 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석 가공 시연과 익산 보석 산업 사진 기록전, 탄생석 특별전 등 다양한 체험과 행사들이 축제 기간 내 진행됩니다. 방문객을 사로잡는 것은 보석 축제뿐만이 아닙니다. 주얼팰리스 옆 보석박물관에서는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함께 열립니다. 올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창의적인 보석 디자인 작품들이 오는 12월 21일까지 기획전시실에 전시됩니다. 익산 공업단지에서 직접 유능한 기능인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제품들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보석도 많이 겸비해 있습니다. 보석 대축제와 함께 빛으로 물든 보석의 도시 익산.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보석들이 천년의 세공 기술을 보여주며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노영란 작가의 은상감 인장이 제21회 익산 보석문화 상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실물 부분에서 노영란 작가가, 아이디어 부문에서 정승혜 작가의 미륵 익산에 설다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14점이 출품됐고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실물과 아이디어 부문에서 50점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작들은 12월 21일까지 보석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익산 남성고 배구부가 올해 전국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남성고 배구부는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고부 배구 결승전에서 현일고를 3대1로 격파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충계 중고 연맹정을 시작으로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대통령배 중고 배구 대회까지 올해 열린 4개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유기 유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고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 영등동 주차타워가 임시 무료 개방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영등동 주차타워를 당분간 무료 개방합니다. 이 기간 이용 불편 사항과 시설물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한 후 내년 중 유료화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영등동 주차타워가 가동됨에 따라 상권 주차 편의가 증대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지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화 및 액화 석유가스, 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이번이 18번째입니다. 익산 영등동에 이어 함여읍에도 청소년 문화 복합 문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도심권 청소년에게만 제공됐던 특화된 문화 서비스 공간이 농촌 청소년에게도 제공될 수 있게 됐습니다. 2층 규모인 옛 함여읍 행정복지센터. 지난해부터 1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게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이존과 상담실, 다목적 북카페, 동아리실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부 도장 등을 마치면 10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시설은 익산 영등동에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공단 닭꿈에 이은 두 번째 시설입니다. 총 11억 3,6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농촌 청소년에게 일상 속에서 놀고 쉬고 꿈꾸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촌 청소년은 이동 한계성 등으로 인해 도심권에 비해 문화적 소외감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익산 15개 읍면에 거주하는 9세부터 24세까지 인구는 4,513명입니다. 익산시 전체 청소년 인구 49,962명 중 11%가 농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을 보면 28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은 2,000명이 넘습니다. 익산시는 이 시설을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학교와 돌봄기관 등과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운영비로 2억여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용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난 4월 인근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도심권에 비해 문화 향유 기회가 적었던 농촌 청소년들. 이들을 위한 특화된 복합문화 공간이 함열에 마련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심리는 환경단체와 국토교통부 양측이 제출한 준비 서면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원고 측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이어 공항 설립 관련 절차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각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예정대로 다음 달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베팅금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2023년 8월부터 1년여간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을 포함해 운영진 1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5억 원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외 조직원들까지 붙잡았습니다. 군산 구암동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하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입주했는데 천장 누수와 벽체 균열, 창틀 흔들림, 화장실 배관 악취 등 생활 안전과 관련한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접수된 하자 민원에 대해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경이 해상경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 항공기를 추가 배치합니다.
군산의 경은 내일 3,000톤급 경비함에 1억 9,800만 원을 들여 수소연료 전지 기반의 무인 항공기를 추가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입은 불법 조업 단속과 해양오염 감시 등 해상 치안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 배치되는 드론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존 모델보다 최대 2.5배인 비행시간과 운용 함정 반경 20km 범위 내에서 실시간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북무역이 대미 수출 증가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수출액은 대미 수출이 한 달 전보다 28%가 급증해 6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4억 8,200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1억 3,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22일 오전 전북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김철문 현 전북경찰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수사단에서 순직 해병 사건을 이첩받아 1년간 수사를 벌인 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양호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학생 졸업생의 개인정보 유출과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해 전북대에서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해 전북대의 미술학과 교수 채용 당시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총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며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톤 트럭이 고속도로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8분쯤 부안군 동진면의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부안 IC 인근 도로에서 24톤 트럭이 고속도로 작업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외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0대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내항에서 숙박 예약 방문객을 위한 치맥 파티가 열립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일 치맥 나이트 어텀을 열고 숙박업소 예약자 80여 명에게 치킨과 생맥주 2잔을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 루프탑에서 가을 강바람과 함께 낙조를 감상할 수 있으며 공연과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0,000원으로 참여 시 전액 환불되며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 계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연대회장이 펼쳐졌습니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여성 한마음 대회가 오늘 월명체육관에서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의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14개 여성단체가 소속돼 있으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다음 달 12일부터 제4기 박물관 대학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17일까지 모두 6차례가 운영되며 중국의 세계유산과 세계유산 암각화, 아시아 무형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80여 명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시 모현도서관이 도서문화재단 씨앗에 내일의 어린이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1억 원을 들여 단순한 열람 공간에 그쳤던 어린이실을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상상하고 탐색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익산시는 도서문화재단 씨앗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다음 실시 설계와 공사를 걸쳐 내년 12월부터 내일의 어린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북 페스티벌을 열고 독서의 계절 가을을 물들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영등동 시민공원과 영등도서관에서 2025 익산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책의 반을 따라는 주제에 맞춰 독서의 즐거움과 책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강연, 공연,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자체롭게 펼쳐집니다. OCI 군산공장이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 키친타올 400개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기부물품은 관내 저소득 가구 400가구,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돼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0도, 익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7도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1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